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공정률이 52%에 도달했습니다. 내년 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영농철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오산시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여수 박람회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미래해양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여수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영주시가 법률 홈닥터 사업인 시민 무료 법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조은아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곳곳의 다양한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좋다는 말을 사용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최근 국립국어원이 표준국어 대사전 수정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싫다, 너무 못생겼다처럼 부정적인 의미 앞에서만 쓸 수 있었던 너무를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처럼 긍정적인 표현 앞에 써도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국립국어원은 흔히 쓰이는 도찐, 개찐이라는 말을 독인, 개긴으로 순화해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국립국어원 발표에 관심을 갖고 실제 언어 생활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공정률이 52%에 도달했습니다. 내년 초 개관할 예정인데요. 1층에는 평창 유치과정과 영산관 등이, 2층에는 참여와 응원으로 참가하는 올림픽이라는 테마로 소통 교감을 위한 체험존 등이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지난 4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건립공사에 착수해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부 전시 설계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관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과정, 동계올림픽의 역사, 각종 홍보물, 동계올림픽 영상관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실물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참여와 응원으로 함께 준비하는 올림픽이란 테마로 소통, 교감을 위한 체험존과 포토존, 휴식 공간 등이 다양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홍보관은 평창군청 부지 내 지상 2층 전체 면적 205제곱미터 규모로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횡성군이 영농철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등을 동원해 농자재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최근 폭염과 엘니뇨 현상 등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한 농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체제 가동에 나섰습니다. 군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방서, 한전,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난 2일 한해 대책 종합상황실도 설치해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스프링쿨러, 양수펌프 등을 동원해 농자재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약 10억 5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해서 농가들이 그 농업 용수를 바로 밭에다가 살포할 수 있도록 농작물에 직접 살포가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호스 그리고 이제 양수기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구매하는 거에 50%를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전 농가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에서는 보유 중인 양수기 311대를 급수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양수장과 저수지 등을 점검과 정비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중소형 관정 350 개발과 함께 주요 사업장의 살수차 등을 활용해 농업 용수를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소, 환경산림과, 축산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횡성군 각 실과소에서는 다양한 가뭄 피해 극복 방안과 농가 지원책을 내놓고 영농철 지역 농가들이 차질 없이 농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스프링클러 양수 장비, 관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정을 소규모 관정, 대규모, 중규모 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양수 장비와 그 송수 장비를 지금 총력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특히 지금 이렇게 저수지를 활용해서 이게 급수를 지원하는 방안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군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돌발 해충 확산에 따라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방지 활동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으며 축산 농가를 위해 불볕 더위로 우려되는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물면은 농작물이 파종 행기 하나도 안 올라와서 여기 지금 뭐 서리태나 옥수수 심은 분들 또 우리도 참깨를 뭐 한 올해 계약을 한 2,000평 했는데 무버섯 심은 거 한 1,000평 그냥 됐는데 파종 행기 하나도 안 올라온 것도 그 더운 바람이 올리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저수지를 좀 복원해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장마 때 뭐 더 좋지. 한국전력 횡성지점, 농협중앙회 횡성군 지부와 6개 지역 농협 등 횡성군의 가뭄 피해 최소화에 힘을 모은 기관들은 긴급 자재 지원은 물론 성금, 모금 등으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할 전망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뭄의 피해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횡성군은 영구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아래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방침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오산시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곽상욱 시장을 본부장으로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부터 37.5도씨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폐렴 또는 신부전증의 합병증이 동반돼 위중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메르스 바이러스. 개인의 면역력을 기르고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데요. 오산시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오산시 보건소에 발열진료실을 운영하며 오산 한국병원 외래 격리진료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자가격리자에게 24시간 1:1 밀착 모니터링, 긴급 생활물품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오산시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메르스 3차 유행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조기 차단을 목표로 지난 14일부터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살균 소독과 긴급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중동지역 여행 후 발열이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 9번 없이 109번으로 연락해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오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동탄 2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우려되는 오산천 범람 대비와 대형 공사장 점검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동탄 이신도시 개발사업지구는 기본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난 16일 곽상욱 오산시장과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 오산시와 LH 관계자들은 사업지구 내에 토사와 빗물이 오산천으로 유입돼 천이 범람하는 재난 발생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 내 치동천과 실리천, 산적 저수지 등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저수지 담수율과 침사지 현황을 확인하며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수방 대책 사항을 점검하고 오산천 범람 대책과 사전 대비 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는데요.
곽상욱 오산시장은 위험요소 사전 제거와 미비점 보완 등 수방 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오산시와 안전관리자문단, 시민감사관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오산시에 건설 중인 세교복지관을 비롯한 호반, 자이아파트 공사장 등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기 피해가 없도록 집수정 관리나 배수로 관리 또 흙막이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이런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현장이 되도록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수방계획 수립 실태와 호우에 의한 흙막이 붕괴로 인한 침수 우려 점검, 양수기 확보 및 정비 여부, 현장 부진의 배수로 확보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장마철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미래 해양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여수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해양에 관심 있는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기수당 8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해양에 관심이 있는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기당 8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총 3기 240명의 미래 해양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양안전 체험 분야는 지역에 소재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100개 기업 유치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투자액 1조 원 이상의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 10개 기업 4,074억 원 유치를 달성했으며 약 700명 가까운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만 투자액 1조 원이 넘는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6월 현재 10개 기업 4,074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투자 유치로 700명 가까운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으며 민선 6기 동안 1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환경 설명회를 늘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실과 일기업 투자 유치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3도 수군 통제형 동원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동원은 이순신 장군이 진무를 보던 곳입니다. 시는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원한 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1919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에 동원 일대 사진과 문화 자료를 감정평가를 통해 구입하거나 기부를 받아 본격적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시는 모두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순신 장군이 3도 수군 통제형 동원으로 쓰던 진남관 주변 군자동과 동산동 일대 5,900여 제곱미터 부지를 토지 매입과 발굴 조사를 거쳐 관광자원으로 새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919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동원 일대 사진과 문헌 자료를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하거나 기부를 받아 본격적인 복원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영주시가 법률 홈닥터 사업인 시민 무료 법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대학 등을 방문해 생활법률 등 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는데요.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법률 홈닥터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 교육은 노인대학과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해 생활법률 등 유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영주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무료 법률 교육은 학교 성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교육 현장의 법률 상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의 가치관을 주기 위하여서 영주시 법률 홈닥터로 계시는 박지현 변호사님을 초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어서 학생들이 자기 안전관리나 성폭력의 예방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법률 홈닥터인 변호사가 시청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과 법교육, 법률 구조알선 등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고충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 구성마을이 마을기업 활동을 준비하며 사회적 경제기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에 특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을기업 운영 기초, 사업 조직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3차례 전문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향토 문화와 자연 자원 등 지역에 특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영주시는 수익 사업 창출이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 마을 기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마을 기업으로 선정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성마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기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을 기업의 운영 기초, 사업 조직의 구성과 운영,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에 대해 3차례의 전문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구성마을에서는 그런 공동체 주민들이 중심으로 몇 가지 마을 기업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또 어려움도 있으시고 두려움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들께서 주민분들이 이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어떤 경제적인 지식, 그다음에 운영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예천과 상주의 우수 사례 마을 기업을 결합하고 구성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습과 발표를 통해 기초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마을기업 시행 첫 해인 지난 2011년 수능초군 농악보존회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돼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우박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수능명 농가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또 지역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장욱현 영주시장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찾았는데요.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정부 지원 요청 등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우박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수능면 농가와 2, 3면 일대 가뭄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정밀 조사를 끝내고 농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가뭄과 우박 등 거듭된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연재해로서 농민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큰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보험도 든 분도 있지만은 영세 또 농가에서는 보험도 들지도 못하고 있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제 과일에 대한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현지 농민들과 또 지도위원들 같이 시장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농민들이 실험에서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우박으로 100만여 평에 이르는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김관용 도지사 방문에 앞서 장욱현 영주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농가의 현장 상황을 살피고 점검한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정부 지원 요청 등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며 긴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메밀하면 국수나 차 등 다양한 음식이 떠오르는데요. 효성문화마을 메밀음식거리가 한국관광공사 지정 음식 테마거리로 선정됐습니다. 효성문화마을은 메밀음식의 본고장이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지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음식 테마거리 지원 사업으로 효성문화마을 메밀음식거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테마거리는 테마를 가진 음식거리를 선별해 이를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우리 지역의 메밀음식거리를 포함해 영암 독천 낙지거리, 대구 평화시장 다교리 전문골목 등 3곳이 뽑혔습니다. 봉평면에 위치한 효성문화마을은 메밀음식의 본고장이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지인데요. 서류와 프리젠테이션 심사, 현장 실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테마거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우수의 식업지구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저희 봉평면 효성 메밀문화마을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된 사업들 중에 그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사항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업주님들 의식개혁하는 마인드 교육이 또 1차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결과가 좋게 나오고 또 전국 최우수 평가 1위에 또 수상을 하고, 그런 면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음식 테마거리 선정을 계기로 평창군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국내외 홍보, 관광상품화 추진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내부의 노력에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이 더해지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판의 외국어 표기부터 그다음에 음식 해설사 교육, 그다음에 우리 본평의 그 효성문화 메밀마을 회원들이 합심동편에서 외국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봉평에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효성문화제가 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효성문화마을이 보유한 문화관광 콘텐츠에 메밀음식 거리가 더해진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대표 음식이 되고 거기서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걸로써 평창군의 6차 산업 내지는 평창군 관광에 그래도 한 자취가 되지 않을까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평창군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협력체 간 운영 역량을 강화해 이곳 메밀음식거리에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 테마거리로 선정된 효성문화마을의 메밀음식거리. 이곳에 오시면 맛 좋고 영양가 풍부한 메밀음식뿐만 아니라 메밀꽃 필 무렵 소설 속 정겨운 마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메밀음식거리 거닐어 보면 어떨까요?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보령 머두 축제가 있습니다. 온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젊음과 열정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화끈한 축제, 누구에게나 일상 탈출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환상적인 축제, 바로 보령 머두 축제인데요. 보령 머두 축제가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머드를 마음껏 느끼고 즐기는 체험형 축제, 머드 상품과 머드 축제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축제를 기본 방향으로 총 60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글로벌 축제로의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머드 축제장에서 스페인 토마토 축제 체험의 날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세계인이 머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보령 머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목포 항구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목포는 전국 각지의 해양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죠.
목포 항구축제는 우리 고유의 해양 문화를 보존하고 모두가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흥의 정취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명나는 항구의 한판, 목포 항구축제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목포항과 사막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 고유의 해양 문화인 해상 파시를 재현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이색적인 레포츠 대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또 한여름밤 낭만을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여름 시원한 해양축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목포 항구축제를 찾아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끔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비 올 때 쓰고 나온 우산을 비가 그쳤다고 어딘가에 버려둔 것처럼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외로울 때 한껏 몸을 기울여 기대고 있던 친구를 그새 좀 살만해졌다고 해서 잊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앞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따지기도 하지만 살수록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친구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